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31강입니다. 오늘 제가 티베트 쪽 스님 쪽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시상식을 참석하였습니다. 원래 이 시상식은 연말에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금강설타 법회 뒤에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많은 젊은 스님들이 확실히 불법을 배우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면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런 말법 시대에 이런 승단이 있고 그리고 스님들과 같이 불법을 배우고 사유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과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캠포 캔모님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법사님들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모두 다른 곳에 가서 불법을 전파하고 중생을 이렇게 하겠다는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마음속으로 영원히 여기에서 머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이유로 반드시 떠나야 할 때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온 것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고 불법을 구하고 나서 여기를 떠날 때는 우리와 연을 맺은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해주면 좋습니다. 비록 이런 기회는 없더라도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해주는 기회는 없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신의 번뇌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죽기 전에는 수행에 정진하면은 좋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오고 여기에 한동안 머문 것도 참 보람이 있는 일이 됩니다. 我们现在那个江南眼镜的话呢，就是主要讲前面已经讲了6入然后现在呢就是讲12处，12处当中呢，就是我们前面的这个烟处和摄处就是摄处也讲完了，然后这个2处 무상심심심 이머법 백천만급 단자우 악은 문전 독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육입과 관련된 가르침을 배웠고 그리고 지금은 12처와 관련된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눈과 색 그리고 귀와 소리 그리고 코와 향기 이 6가지와 관련된 가르침을 이미 배웠습니다. 12처 중에 이 6가지와 관련된 가르침을 이미 배웠습니다. 6根和就是6根处和还有这个6尘处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맛과 혀, 이 2가지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12처 중에 이 2가지와 관련된 가르침을 배울 겁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너는 언제나 두 때의 대중과 함께 바루를 가지고 걸식을 하고 있는데 혀와 맛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이 2가지를 설할 때는 비유를 들어서 설할 겁니다. 하나의 비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한 존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나 너는 두 때에 즉 아침과 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스님들은 오후 불식을 하니까 아침과 점심에만 공양을 합니다. 공양을 할 때는 바루를 가지고 걸식을 합니다. 안한 존자에게 너는
아침과 점심에 가루를 가지고 걸식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 사이에 간혹 소락을 가장 잘 정제된 제호를 만나면 훌륭한 맛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소락과 제호 이 두 가지 음식을 말했습니다. 열반경에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 암소가 있고 암소가 있어야 우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가공하면 소락과 제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치즈를 만들 수 있는데 치즈를 일종의 소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좀 더 깊이 가공하면 제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티베트 지역에서도 우유를 많이 먹으니까 우유를 이렇게 가공해서 먹습니다. 약간 치즈와 비슷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티베트 버터를 먹기도 합니다. 보통 티베트 지역에서 티베트 버터를 다시 녹이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건져내면 더 깨끗한 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깨끗한 버터를 제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지역에서는 인삼과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티베트 버터와 인삼과를 같이 요리를 하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은 지금 이에 대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젊은 분들은 오히려 야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만약에 티베트에 있는 청과맥 혹은 버터와 인삼과를 드리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진행할 때도 이런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음식을 티베트 지역에서는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부처님 그 당시도 제호를 아주 좋은 음식으로 삼습니다. 열반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호로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류머티즘 등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터를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간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아주 추울 때, 겨울 때 좀 먹으면 좋습니다. 티베트 버터와 짬바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티베트 버터의 가격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베트 지역에서 먹는 우유 추출물 중에 치즈와 같은 음식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중국 돈으로는 4,000yuan 정도 됩니다. 한 근에. 캠퍼님께서는 지금 법당에서 이 수업을 듣는 한 도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법회 때 좀 싸게 파는 그 치즈와 같은 음식을 사셨다고 하는데 4kg 사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 드십니까? 그리고 그 짬바도 같이 드십니까? 그 도반님께서는 드신다고 합니다. 그럼 쌀밥도 드십니까? 이 도반님께서는 쌀밥도 드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침에는 티베트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점심 때는 중국 음식을 드시고 저녁에는 공양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4kg면 그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4kg를 얼마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다음 버페 때까지 드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버페 때 또 4kg 사시는 거예요? 이 4kg를 또 다음 버페 때까지 드시는 겁니까? 네, 살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每次发挥处理的这个酥油都买一点，好吗？那这个是酥油提货啊，那就 이것은 제 호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제호를 훌륭한 맛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에게 묻겠다. 이 맛은 허공에서 생긴 것이냐? 음식에서 생긴 것이냐, 혀에서 생긴 것이냐.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맛은 허공에서 생기느냐, 혀에서 나느냐, 음식에서 나느냐.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에게 아주 맛있는 이 소락과 제호의 맛은 이렇게 훌륭한 맛은 허공에서 생긴 것이냐, 혀에서 난 것이냐, 아니면 음식에서 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이 맛이 내 혀에서 난다면 내 입속에는 혀가 하나뿐이니 그 혀가 일단 우유 맛이 되었다면 검은 꿀을 먹어도 맛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이 맛이 혀에서 난 것이다면,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입에 혀가 없다면 이 맛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맛이 혀에서 난 것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혀가 하나뿐인데 만약에 혀가 일단 우유 맛이 되었다면 여기에서는 검은 꿀을 말했는데 이것은 사탕수수로 만든 일종의 사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어의 버전에서는 얼음 사탕으로 번역했습니다. 먼저 제허를 먹고 그리고 사탕, 얼음 사탕을 먹는 것입니다. 먼저 제허를 먹을 때는 혀가 일단 우유 맛이 되었다면 사탕을 먹어도 그 맛이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맛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맛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혀에 영원히 우유 맛이 난다면 사탕을 먹어도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검은 꿀을 먹어도 검은 꿀의 맛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혀가 이미 우유 맛이 되었기 때문에 검은 꿀의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만일 달라진다면 혀는 여럿이 아닌데 어떻게 한 혀로 여러 맛을 다 알겠느냐. 만약에 검은 꿀을 먹을 때 맛이 달라진다면 또 이 맛이 혀에서 난다고 하는데 그러나 혀는 여러 개가 없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입에는 하나의 혀밖에 없는데 덕사처럼 두 개의 혀가 없습니다. 덕사는 혀가 두 개 있고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을 양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든 소이든 대부분 중생은 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혀로 어떻게 여러 가지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즉 혀는 여럿이 아닌데 어떻게 한 혀로 여러 맛을 다 알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은 먼저 우유를 먹을 때는 우유 맛이 되고 그리고 검은 꿀을 먹을 때는 또 단맛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나 혀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의 혀로 어떻게 여러 가지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을 뒤집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제 소리와 관련된 가르침을 배울 때 예를 들어 북을 칠 때 그 소리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안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가섭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목련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53운도 동시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소리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소리는 이미 안한 존재한테 갔으니까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석하는 방법은 핵성 향미촉 중의 미, 즉 맛을 분석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만약에 맛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혀가 일단 어떤 맛이 되었다면 영원히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맛으로 변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먼저 우유 맛이 되었고 그리고 또 검은 꿀을 먹으면 검은 꿀의 맛이 되었다면 그러면 맛은 실체가 없는 것이 되고 계속 변화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맛은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인연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것이고 마치 공기와 같고 구름과 번개와 같고 아지렁이와 같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배울 때 능엄경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관점을 뒤집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셔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스님께서도 능엄경의 강의를 하실 때 본인이 설명을 하면서도 그런 확신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눈으로 갖가지 색깔을 볼 수 있고 귀로도 직접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로도 좋은 향기와 나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현실이 이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재에게 하나를 느끼면 다른 하나는 느끼지 못해야 한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관 장엄론을 배울 때도 배웠는데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집착은 대상을 유일하고 영원불멸하고 고정된 하나의 실체로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은 이런 집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체만법의 본성은 그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대상의 본성은 우리가 집착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상을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한 도반분이 발표를 할 때 이에 대해서 약간 잘 이해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상대적인 측면의 색성, 향미, 촉 등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안이, 비설, 신의도 부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바깥의 대상을 인식하는 이 여섯 가지 식도, 육식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전에서도 이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뒤집는 관점은 바로 성문승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이런 관점을 뒤집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정을 받을 때도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을 그 맛을 보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 먹을 때 그 맛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맛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관찰하면 좋습니다. 이 좋은 맛은 혀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음식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허공에서 온 것인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맛도 좋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한 그 4kg를 드시면서 완전히 새롭게 체득한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你是保管在一起是吧？哦，那怪宿友嘛。 여기까지는 그 맛이 혀에서 난다는 관점을 이미 뒤집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맛이 혀에서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맛이 음식에서 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터를 먹을 때 그 맛이 버터에서 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에서 난다면 음식은 아는 작용이 없으니 어떻게 제 스스로 알겠으며 만약에 맛이 음식에서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음식에는 아는 작용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맛을 알 수 있겠는가? 만약에 맛이 음식에서 난 것이라면 음식 스스로가 그 맛을 아는 작용이 있어야 그 맛이 음식에서 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 맛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에는 마음이 없는데 버터에는 당연히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버터를 먹으면 살생하게 됩니다. 음식에는 당연히 마음이 없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음식이 제 스스로 안다면 남의 음식과 같으니 너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맛을 안다고 하겠느냐. 만약에 음식이 제 스스로 그 맛을 안다면 우리와 관계가 없게 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그 느낌을 느끼는 것과 같이 음식이 스스로 그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4kg의 버터를 먹든가 무엇을 먹든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만약에 맛이 음식에서 난다면 음식이 제 스스로 그 맛을 아는 것이고 마치 다른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으니 너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터를 먹든 어떤 음식을 먹든 그 맛이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밀법에서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방법 중에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든 맛없는 음식을 먹든 그 맛이 도대체 혀에서 난 것인가 아니면은 음식에서 난 것인가 아니면 허공에서 난 것인가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속제 즉 상대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을 때 이 맛은 음식과 혀 이 2가지 인연과 먹고 싶다는 생각 즉 의식 이 3가지 인연이 합해졌을 때야 맛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맛은 사실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합해져서 생긴 것은 다 허망한 것이고 허망한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허망한 것이 허망한 세상에서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미팜 린포체께서 중간하게 가르침을 설하실 때도 이렇게 설하였습니다. 나타난 현상들을 부정하는 중관파는 없고 그러나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관점을 인정하는 중관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중관파에서는 중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모양과 현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단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있는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너는 허공을 씹어보아라. 어떤 맛이 나느냐. 만약에 버터를 먹을 때 버터의 맛이 혀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음식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마치 아귀도의 중생들처럼 허공을 먹어보아라. 어떤 맛인지 먹어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씹은 허공이 분명 짠맛이라면 이미 내 혀를 짜게 하였으니 내 얼굴도 짜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짠맛 속에 사는 바닷 고기와 같이 조금 더 싱거운 맛을 알지 못하리라. 만약에 허공이 짠맛이라면 허공을 씹어 먹으면 마치 소금을 먹은 것처럼 짠맛이 나야 합니다. 이 짠맛이 허공에서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도 허공과 접촉하고 몸의 다른 부위도 허공과 접촉하니까 사실 우리는 허공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짠맛 속에 살고 있는 중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짠맛 속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짠맛 속에 사는 바닷 고기와 같이 늘 짠맛 속에 살고 있고 조금 더 싱거운 맛을 알지 못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싱거운 맛, 이런 싱거운 맛을 알지 못해야 합니다. 이런 추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관점을 반박합니다. 어떨 때 상대방이 우리의 관점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추리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 상대방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관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맛이 허공에서 생긴다면 허공 그 자체가 이런 맛이 있어야 하고 단맛이든 짠맛이든 매운맛이든 맛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허공이 짠맛이라면 혀가 허공과 접촉하는 것처럼 우리 몸 전체도 허공과 접촉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 전체가 다 짠맛 속에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늘 짠맛 속에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허공 속에서 사는 이 모든 중생들은 마치 언제나 바닷속에 살고 있는 바닷 고기와 같이 늘 짠맛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금을 먹지 않아도 허공과 접촉하기만 하면 짠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싱거운 맛을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싱거운 맛을 모른다면 짠맛도 깨닫지 못해야 한다. 왜냐하면 짠맛과 싱거운 맛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싱거운 맛이 없다면 짠맛이든 단맛이든 매운맛이든 이런 맛들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맛이 있는 것과 맛이 없는 것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마치 밝음과 어두움도 서로 의존하고 어두움이 없으면 밝음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싱거운 맛이 없다면 짠맛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또 아무 맛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맛이라고 하겠느냐. 싱거운 맛도 없고 짠맛도 없고 다른 맛도 다 없다면 아무 맛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맛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원래는 버터를 먹어서 기뻐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4kg의 버터를 먹어도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원래는 기뻐했는데 지금은 괴로워하겠죠.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맛과 혀와 맛보는 작용은 모두 초소가 없으니.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고 맛과 혀와 맛보는 작용 이 세 가지가 모두 초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혀도 초소가 없고 맛도 초소가 없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초소가 없다면 맛보는 작용도 당연히 초소가 없습니다. 앞에서 눈을 관찰할 때도 눈도 초소가 없고 그 대상인 색도 초소가 없으니까 보는 작용도 초소가 없는 것이 되고 그리고 소리도 초소가 없고 귀도 초소가 없으니까 듣는 작용도 초소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코도 존재하지 못하고 바깥의 향기도 존재하지 못하니까 맞는 작용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맛보는 작용과 맛은 둘 다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맛보는 작용과 맛은 다 허망한 것이고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도 아닙니다.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인데 열애장의 묘한 작용에서 나타난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맛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열애장의 묘한 작용에서 나타난 일종의 현상일 뿐입니다.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체는 없습니다. 마치 대승의 길에 들어가기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지역 중생에서부터 부처님까지 모든 중생들 앞에서 나타난 것이 있고 이것이 청정해지면 청정한 지혜로 전환하게 되고 그러나 아직 청정해지지 않을 때는 중생들이 갖가지 느낌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맛과 혀와 관련된 가르침을 배웠고 이어서 몸과 촉감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너는 새벽마다 언제나 손으로 머리를 만지리라. 이 부분은 몸과 촉감을 분석하는 내용이고 촉감은 성립되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설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아난 존자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육입과 관련된 가르침을 다 설하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아난 존자께서 한마디를 하시고 그리고 12처와 관련된 가르침을 설하고 나서 또 한마디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에게 너는 새벽마다 언제나 손으로 머리를 만진다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데 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옛날에 백정선사께서 출가인의 계율을 설하실 때 출가인은 하루에 3번씩 머리를 만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번 머리를 만진다고 합니다. 만지는 이유는 본인의 머리를 만지면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고
개유를 스승님으로 삼고 사념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덕분께서도 출가인은 자주 3번씩 머리를 만지고 올바른 가르침을 사유하면서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가인에게는 일종의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미 삭발을 하였고 세속 사람들과는 다르고 세속 사람들은 머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가 없다. 그리고 삭발할 때도 나는 스스로 삭발을 원해서 삭발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강박적으로 삭발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원하지 않더라도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데 그러나 스님들은 본인이 스스로 삭발을 원해서 삭발한 것입니다. 만약에 삭발을 하고 나서 스님이 되고 나서도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유를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촉감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머리가 있든 머리가 없든 여러분이 다 우리 머리를 한번 만질 수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그 촉감이 어떠세요? 그 촉감을 느낄 수 있죠. 이어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만져서 아는 것은 어느 쪽이 촉감을 아는 주체이냐. 즉, 이 머리를 만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머리를 만질 때 머리를 만지는 촉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만져서 아는 것은 어느 쪽이 촉감을 아는 주체이냐. 우리가 머리를 만질 때는 좀 거친 촉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보들보들한 촉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촉감을 아는 주체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0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촉감을 아는 주체는 손에 있겠느냐, 머리에 있겠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만질 때 손과 머리가 접촉할 때 촉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촉감을 아는 주체는 손에 있겠는가 아니면 머리에 있겠는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在哪？啊，都有是吧？你觉得呢？摸了没有？在哪里？ 지금 캠퍼님께서는 현장에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도바님과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머리를 만지셨어요?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촉감을 아는 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까? 그 도바님께서는 본인의 느낌이라고 하였습니다. 好嘛，他都不敢说这是自己的。这个感觉在哪里？是在头里面，在头上还是在手上？ 그럼 그 느낌은 머리에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까? 그 도바님께서는 다 허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有点聪明，就是下面就要开始破他了，所以就不正面回答。 제가 반박할까봐 저희 질문을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이어서 10번째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손에 있다면 머리는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촉감이 성립되겠느냐. 왜냐하면 촉감을 아는 주체는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촉감을 아는 주체가 손에 있다면 그러면은 머리는 알지 못해야 하는데 어떻게 촉감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머리에 있다면 손에는 촉감이 없을 텐데 어찌 촉감이라고 하겠느냐. 만약에 촉감이 머리에 있다면 손으로 만지든 만지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촉감을 아는 주체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지 않더라도 머리에 있으니까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머리에 있다면 손에는 촉감이 없을 겁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각각 따로 있다면 너 아난에게 마땅히 두 몸이 있어야 하리라. 어떤 사람은 손에도 촉감을 아는 주체가 있고 머리에도 촉감을 아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촉감을 아는 주체가 두 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한 몸에는 하나의 의식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촉감을 아는 주체가 두 개다면 사실 이런 촉감도 일종의 분별심인데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분별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분별심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두 개의 몸이 있어야 하고 두 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을 직접 지각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과 신식의 작용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별심의 작용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마음이 두 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어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머리와 손에서 똑같이 한 촉감이 생긴다면 손과 머리는 당연히 같은 일체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같은 일체가 아니다면 똑같이 한 촉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머리와 손에서 똑같이 한 촉감이 생긴다면 손과 머리는 당연히 같은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같은 일체라면 촉감은 성립되지 않으니라. 만약에 손과 머리가 같은 일체라면 촉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촉감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촉감이라는 것은 당연히 두 가지가 서로 접촉해야 촉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촉감이 스스로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A와 B가 접촉해야 촉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손과 머리가 같은 일체라면 촉감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리와 손에서 똑같은 한 촉감이 생긴다면 손과 머리는 당연히 같은 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같은 일체가 되었다면 촉감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만일 다른 이체라면 촉감은 어느 쪽에 있겠느냐? 만약에 손과 머리가 다른 이체라면 같은 것이 아니다면 그러면 촉감은 도대체 머리에 있는가 손에 있는가 어느 쪽에 있는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되는 쪽에 있으면 닿는 쪽에 있지 않을 것이며 닿는 쪽에 있으면 되는 쪽에 있지 않으니라. 예를 들어 손을 되는 쪽으로 삼고 머리를 닿는 쪽으로 삼는다면 만약에 이 촉감이 손에 있다면 닿는 쪽, 즉 머리와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촉감이 닿는 쪽, 즉 머리에 있다면 되는 쪽, 즉 손에는 이 촉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찰해 보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촉감을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머리를 만질 때는 어떤 촉감이 생긴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소위 말하는 촉감은 확실히 허망한 것이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허공이 너에게 촉감을 주었다고도 못하리라. 되는 쪽에도 있지 않고 받는 쪽에도 있지 않고 그리고 허공이 너에게 촉감을 주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공과 접촉해서 촉감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질 때 이 촉감이 생긴 것이지 허공과 접촉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찰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기 전에는 확실히 촉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이 촉감은 사실 허공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촉감을 아는 작용과 몸은 모두 초소가 없으니 그래서 촉감과 몸 그리고 촉감을 아는 작용 이 세 가지는 사실 초소가 없습니다. 모두 초소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촉감은 우리의 몸으로 다른 대상과 접촉할 때 생긴 것을 촉감이라고 하고 합니다. 색성, 향미, 촉 중에 색성, 향미 이 네 가지는 이해하기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그러나 이 촉은 어떨 때 이해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모든 것과 접촉할 때 유정 중생이든 비유정이든 그 대상과 접촉할 때 생긴 것이 촉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촉감을 아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구사론과 지자 인문을 배울 때 색성, 향미, 촉 중에 색성, 향미는 이해하기 쉬운데 촉은 약간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촉감과 촉감을 아는 작용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13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몸과 촉감은 둘 다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멸회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이 몸과 촉감은 다 허망한 것이고 세속제에 속한 것입니다.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열애장의 일종의 묘한 작용에서 나타난 것이고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苏南的一坛加热8年，托内尼被转南磐石将这个拿起万龙车把叶，卓北卓雷卓北卓瓦卓瓦修。